전국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지역 의료 현장에선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경남에서도 12일 오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천여 명이 참석한 7월 총파업 2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내린 비로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밀양에서는 도로 위로 토사가 쏟아졌고 산천과 합천 등에서는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의령군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고압적이고 비인권적인 반말과 갑질 행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처음이 아닌 도를 넘은 행동, 보도국 지금에서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의료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환자 퇴원과 전원도 이어졌는데요. 지역민의 바람대로 빠르게 파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따라 양산 부산대병원이 퇴원을 안내한 마지막 날, 병원 앞은 오전부터 분주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들고 짐을 챙겨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도 이어집니다. 총파업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환자분들이 이송을 많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환자 이송차도 와게 됐습니다. 이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지금은 병동에서 환자분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송 때문에 많이 오고 계십니다. 총파업에 지역의료계는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남 참여사업장은 양산 부산대병원과 경상 국립대병원, 마산의료원 등 모두 9곳, 전국에서만 140여 곳, 4만 5천여 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은 투입됐지만 파업 참여 병원의 진료 차질 등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에선 찬반을 떠나 원활한 합의로 빠르게 파업이 종료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람 많이 하죠. 파업이 서로 간에 잘 돼가지고 빨리 해결돼가지고 환자도 생각하고 보호자도 생각하고 그래야 하는 게 다 좋겠습니다. 13, 14일의 파업이 예고된 이틀보다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남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경남에서도 12일 오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남도청 앞 대로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7월 총파업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남본부는 노동자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경남 일반노조 창원 위탁환경지회도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전국에서 조합원 40만 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내린 비로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2일 새벽 6시 10분쯤 밀양시 남포동에서 도로 아래쪽 10m 지점으로 토사가 쏟아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내용을 밀양시청에 통보했으며 해당 지역을 순찰할 계획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통영시 무전동에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쯤 주민센터 앞 맨홀에서 물이 역류해 소방당국이 조치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1일 오후 1시쯤 산천군 생초면과 오후 1시 45분쯤 합천군 청덕면에서 각각 가로수가 강풍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의 12일 오전 11시 기준 도로장애와 주택 침수 등은 20여 건이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비로 경남에서는 거제 지역 3개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거제 고현초등학교와 수월초등학교, 수월중학교 3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후 4시 기준 경남에서 이번 폭우로 학교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시도민 10명 중 7명은 행정통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12일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행정통합의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69.4%로 나타났습니다. 또 찬반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45.6%, 찬성이 35.6%, 잘 모름은 18.8%로 나왔습니다. 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가 도민들에게 더 행정 통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장단점을 알려드리고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도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이번 여론조사는 부산과 경상남도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1차와 2차에 걸쳐 만 18세 이상 시도민 4,0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령군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고압적이고 비인권적인 반말을 쏟아낸 이른바 갑질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의령군 의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막말과 갑질에 대한 도 넘은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김교천 의령군의회 의장 막말 논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논란이 된 사안은 지난달 7일에 발생했습니다. 동산공원묘원의 불법 폐기물 반출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규천 의장과 오민자 의원이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반말과 고성 등 막말을 한 건데요. 공무원 노조 의령군 지부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녹음 파일 발췌문을 공개하고 의원들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이런 말과 행동들이 군의원 책임과 의무에 보태어져 포장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은 의원들이 사과할 때까지 의령군 의회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의령군 의회의 갑질과 막말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김규천 의장의 막말은 공무원에게뿐만 아니라 군수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김 의장의 부결을 주장했던 행정기구 개편안이 가결되자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돈 의원에게 언성을 높인 데 이어 오태양 군수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욕설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의장 자질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논란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월 김창호 의원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막말을 쏟아내고 과도한 자료를 요청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내뱉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인을 통해 동료 의원과 의회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를 제공하면서 현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최근 불거진 조순정 의원 사건도 있습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와 공사계약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조 의원은 공사계약을 거부하는 A 입장에게 윽박을 지른 것도 모자라 의회로 호출해 갑질 행포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역 의원과 행정이 함께 협업해도 모자란 상황에 이렇게 갑질과 막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바람잘 날 없는 의회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창호 의원의 패딩 점퍼 사건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 계속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의회를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기자와 의령군의회 의원들의 막말 논란 짚어봤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지역 상권에 대해 살펴봅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였죠. 춘천중앙로 일대가 요즘 썰렁하다고 합니다.
네, 주변 지하상가까지 몰려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늘 북적이던 곳이었는데요. 요즘은 좀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춘천시 중앙로 일대입니다. 각종 음식점과 문화시설, 전통시장까지 모여 있어 늘 북새통을 잃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중심 상권 월 매출액도 지난 2017년 1,300여만 원에서 지난 2020년 640여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도청 이전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코로나 와가지고 어때 힘들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도청이 간다니까 너무 심각하고 심란해요. 사정은 춘천 지하상가도 비슷합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매출은 일상 회복 이후에도 좀처럼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문을 닫는 가게도 늘었습니다. 거의 한 80%, 90%예요. 여기서 장사를 한다는 자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지자체와 상인들은 유동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점포 지원은 물론 야간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비어있는 가게를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곳도 늘었습니다. 저는 지금 춘천 지하상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빈 점포들이 늘어서 있던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청소년 밴드 연습실을 비롯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문화공간이나 이런 쪽은 청소년들이 일단은 지하상가로 유입이 되면 그 공연이 끝나고 지하상가를 조금 머물다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고 또 지하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 뜸해진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최근 조명래 제2부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 체육회장 선거 개입과 총선 대비 사조직 결성, 수천만 원 상당 수수 의혹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 부시장이 직접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홍남표 부시장은 직무감찰을 통해 조 부시장의 공무원 복무 규정과 행동 강령 등 제반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단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학교 안전 책임 업무에 대한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2일 경남교육노조는 경남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학교 보건, 영양교사에게 산업안전보건 담당 업무를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남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자인 교장 아래 분임 관리자로 영양교사가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간담회 이후 경남교육노조는 교육감실을 찾아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학교급식소 현장에서 안전책임 업무와 관련해 영양사와 영양교사, 행정실, 학교장 등이 서로 이견을 보이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박 교육감은 이 문제를 두고 지난 10일 있었던 회의에서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LG 헬로비전 경남 가야방송 2023년 2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10일 경남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의위원들은 2분기 주요 보도 내용에 대해 지역성이 담긴 기획보도와 솔루션을 제시한 보도 내용에 대해 지역 채널의 역할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폭우와 태풍 관련 재난방송과 관련해 실제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에 대한 정보 전달과 시골 지역 농작물 피해 상황과 대비에 대한 집중 보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성군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의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96억 원 증액된 7,688억 원으로 파크골프장 조성과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토지보상비 등 현안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